요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과 생활비 70만 원 이야기 정말 많이 보이죠? 그런데 이거 과연 우리가 들은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오늘은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생활비 70만 원. 이렇게 하셔야 받습니다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누가 어떤 조건에서 70만 원에 근접할 수 있는지와 올해 달라진 기준, 그리고 꼭 챙겨야 할 신청 순서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최신 정보 놓치지 마세요. 먼저 올해 달라진 큰 흐름부터 짚겠습니다. 지난해엔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이 월 213만 원을 넘으면 탈락했던 분들이 올해는 기준이 228만 원으로 올라 재신청에 통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15만 원, 약 7% 상향입니다. 또한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액 자체도 물가를 반영해 33만 4,810원에서 34만 2,510원으로 올라 뼈대가 조금 더 두꺼워졌습니다. 72세 박영자 어르신을 떠올려 볼게요. 작년엔 남편과 사별 후 작은 예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지만 올해는 기준이 올라 다시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나는 안 되겠지라는 마음이 컸다면 이후에는 증빙만 제대로 준비하면 가능하겠다로 바뀐 거죠. 이 변화의 배경에는 선정기준액 상향과 공제, 폭 확대로 더 많은 분이 문턱을 넘도록 설계한 정책 흐름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각종 감면 부가급 여지자체 지원을 어떻게 맞춰야 생활비 체감액을 키울 수 있는지, 즉 조합의 순서와 우선순위를 체크리스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어디서 막히는지, 서류는 무엇부터 준비할지, 그리고 9월에 특히 놓치기 쉬운 신청 타이밍은 언제인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금부터 본론을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9월부터 자동으로 생기는 새 돈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제도를 내 상황에 맞춰 순서대로 엮어야 생활비가 진짜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여전히 기초연금입니다. 올해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수준이고 기초연금액은 월 34만 2천 원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면 기본 뼈대가 생기고 여기에 감면과 바우처를 차곡차곡 얻는 방식으로 체감 생활비를 키우는 겁니다. 가상의 주인공 72세 박영자 어르신과 함께 따라가 볼게요. 작년 박 어르신의 이전 모습은 이랬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살짝 걸리는 것 같아 기초연금 신청을 미뤘고 휴대전화 요금은 매달 3만 원 남짓 나갔습니다. 여름 겨울에는 전기요금이 오르내려 마음이 불안했고 바우처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유는 다릅니다. 올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서류를 차분히 정리해 재신청합니다. 기초연금이 승인되자 월 34만 원대가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같은 날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비를 매달 자동으로 깎아주기 때문에 2만 2천 원 미만 요금이면 절반 정도가 줄고 최대 약 1만 1천 원까지 절감됩니다. 전기요금은 우리 집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 해당하는지부터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해당되면 복지 할인을 등록해 매달 일정 금액을 줄일 수 있죠. 에너지는 바우처를 신청해 난방이 올라가는 계절에 집중해서 쓰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배움의 기쁨도 챙깁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즉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청해 스마트폰 기초나 건강 강좌를 수강하면 수강료와 교재비를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우수 이용자로 선정되면 연간 70만 원까지 지원을 늘려주기도 해요. 손주와 함께 사는 가정처럼 조건이 맞으면 농식품 바우처로 채소, 과일, 우유 같은 필수 식비도 일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수 지출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생활비 70만 원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조합의 결과를 연간 또는 월 평균으로 환산해 체감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9월부터 바로 해보실 순서를 이야기로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메모를 하나 꺼내 두세요. 첫째, 자격점검과 기초연금 신청입니다.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올해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을 확인하고 소득과 재산을 증빙하는 서류를 차분히 준비해 접수하세요. 작년에 안 됐는데요 하셨던 분도 기준이 올라서 올해는 될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통신요금 감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이 확인되면 같은 날 바로 신청하세요. 통신사 대리점, 고객센터, 복지로 중 편하신 경로로 접수하시면 되고 한번 걸어두면 매달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올해 쓰는 비용을 먼저 줄이는 게 체감 효과가 큽니다. 셋째, 에너지 바우처 설정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갖춘 가구를 돕는 제도라서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사용기간 안에서 계절 구분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식이라 난방비가 올라가는 10월 이후로 모아 쓰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하절기에 차감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도 주민센터에서 안내해 줍니다. 넷째,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지자체별로 모집 시기가 다르고 노인 전용 유형을 따로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9월에는 추가 모집 공고가 이어지는 지역이 있으니 거주지 공고와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수강료와 교재비가 포인트로 빠져나가면 같은 생활비라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섯째, 우리 집 맞춤 옵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라면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반드시 등록하고 손주와 함께 사는 가정이라면 농식품 바우처를 알아보세요. 거주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 문화, 복지카드 혜택이 추가로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감면과 바우처, 전체 목록을 한 번에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박영자 어르신의 전과 후를 숫자로 더 또렷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월 수입이 불안정했고 휴대전화 요금 3만 원대, 전기요금 할인 없음, 바우처 미이용으로 고정 지출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후에는 월 34만 원대의 기초연금이 들어오고 통신감면으로 매달 최대 1만 원대 초반을 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해당한다면 전기요금도 매달 일정 금액을 낮출 수 있고 에너지는 바우처로 겨울철에 집중 사용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을 받으면 연 35만 원, 지역과 조건에 따라 우수 이용자로 추가 35만 원까지 최대 70만 원 상당의 학습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가 해당되면 식비도 일부를 포인트로 결제합니다. 이처럼 현금이 뚝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지출이 빠져나가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곳곳에 심어두는 게 관건입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 통장 잔액이 서서히 남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체감 생활비가 커지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혜택은 자동이 아닙니다. 제도마다 신청 창구와 기간이 다르니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둘째,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다릅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이나 농식품 바우처는 주로 기초생활보장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내 상황이 헷갈리면 주민센터에서 바로 대조해 주세요. 셋째, 바우처는 현금이 아니라 지출 대체입니다. 카드 포인트나 요금 차감으로 적용되니 반드시 쓰는 지출부터 바꾸면 효과가 큽니다. 통신, 전기, 난방, 식품, 교육 같은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하루 루틴으로 상상해 볼까요? 아침에 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스마트폰 기초 수업을 듣습니다. 결제는 카드 포인트로 처리돼 통장에서 돈이 빠지지 않습니다.
점심 무렵 병원 예약 문자를 확인하고 통신요금 고지서를 열어봅니다. 예전보다 줄어든 금액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후에는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점검합니다. 올해는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바뀌어 10월 이후 난방이 시작되면 그때 모아둔 금액을 쓰기로 합니다. 저녁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이웃과 정보를 나눕니다. 옆집 정순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살아 농식품 바우처로 국산 과일을 사 드시고 우리 집은 평생 교육 이용권으로 건강 강좌를 듣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는 혜택을 고르고 조합하니 서로 다른 길로 가도 지갑은 모두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온라인, 전화, 방문 중 편하신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요청하세요. 통신감면은 기초연금 수급이 확인되는 즉시 등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매달 새는 비용부터 막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에너지는 우리 집 세대 구성과 사용 패턴에 맞춰 전략을 세우세요. 겨울 사용량이 많다면 9월부터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평생 교육 이용권은 거주지 공고를 자주 확인하시고 신청 버튼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지자체별 추가 혜택은 교통, 문화, 복지카드 같은 키워드로 시군구 누리집에서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9월은 하반기 생활비 전략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달입니다. 기초연금으로 기본소득을 세우고 통신과 전기 같은 고정 지출을 먼저 줄이세요. 에너지는 계절에 맞춰 똑똑하게 쓰고 평생 교육 바우처로 배우는 기쁨과 지출 절감을 한꺼번에 챙기세요. 조건이 맞는 가정은 농식품 바우처까지 더하면 체감 효과가 더 커집니다. 이 모든 과정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내게 맞는 제도를 순서대로 엮는다. 이렇게 하면 생활비 70만 원이라는 말이 숫자에서 현실로 바뀝니다. 핵심 요약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기본으로 삼고 통신 감면 에너지 바우처 평생 교육 이용권 등 꼭 맞는 제도를 순서대로 엮으면 생활비 70만 원은 새로운 돈이 생기는 개념이 아니라 고정 지출이 줄어드는 실제 체감으로 바뀝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겨 보시죠. 오늘 영상에서 들으신 내용을 내 삶에 바로 얻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선 오늘은 메모장 한 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크게 적고 그 아래에 기초연금, 통신감면, 에너지 바우처, 평생 교육 이용권, 우리 동네 추가 혜택 이렇게 5가지를 써두세요. 그리고 내 상황을 차분히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혹시 작년에 안 되셨던 분이라도 다시 문을 두드려 보시길 권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통신요금은 기초연금 수급이 확인되면 같은 날 바로 감면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쓰는 비용부터 줄여야 체감이 큽니다. 에너지는 10월 이후 난방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략을 세워 두시면 유리하고 평생 교육 이용권은 우리 지역 추가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네마다 있는 교통문화복지카드 같은 지역 맞춤 혜택은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점검 요청을 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내일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도 드리겠습니다. 아침 10시에 복지로를 열어 기초연금 신청 메뉴를 눌러보세요.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국민연금공단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찾아오는 방문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편한 날짜를 잡아 두셔도 좋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통신요금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즉시 적용해 주세요. 상담사분들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오후에는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들르셔서 2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이 되는지와 우리 구에 평생 교육 이용권 추가 모집이 있는지입니다. 직원분께 가능하면 9월 안에 꼭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세요. 마감일을 함께 확인해 드릴 겁니다.
저녁에는 가족 단톡방이나 이웃 모임에 오늘 들은 내용을 한 줄로 공유해 보세요. 기초연금 확인하고 통신 감면도 걸었어요. 에너지 바우처랑 평생 교육 이용권도 알아보면 좋아요. 이렇게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공유는 기억을 오래 붙들어주고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응원은 이것입니다. 복지 제도는 아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움직인 사람의 것입니다. 제도가 조금 복잡해 보여도 한 번만 해보면 길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말이 어려워도 사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고 쓰는 것입니다. 첫 발을 떼면 둘째 발은 훨씬 가볍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숫자 몇 줄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고지서를 열어보는 마음의 무게, 겨울이 오기 전 난방을 걱정하는 불안, 손주에게 작은 과일 한 봉지라도 더 사주고 싶은 그 마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진짜 삶입니다. 제도는 바로 그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의 결과가 올해의 운명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올해의 길이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희 채널은 끝까지 여러분 편에 서서 신청 과정의 막막함을 덜어드리고 헷갈리는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나는 해냈다라는 느낌표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내용을 오래 기억하시도록 짧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이 기본 뼈대입니다. 올해 기준에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접수하세요. 둘째, 통신 감면은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절감됩니다. 셋째,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 대비용입니다. 우리 집 구성에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사용 전략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넷째, 평생 교육 이용권은 지출을 줄이면서 배움의 기쁨을 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주지 공고를 꼭 확인하고 가능한 강좌를 미리 찜해 두세요. 다섯째, 지역 맞춤 혜택은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길이 열립니다.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감면과 바우처를 통합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정리가 한결 쉬워집니다. 그리고 여섯째, 모든 혜택은 대체로 자동이 아닙니다. 일정과 제출 서류를 챙기고 마감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6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생활비를 지키는 체감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자격 확인을 하시든 통신 감면을 신청하시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에너지 바우처와 평생 교육 이용권 일정을 묻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생활비를 바꾸고 이번 겨울의 걱정을 덜어줍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길이 생기고 마음이 가볍고 숫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체력만이 아닙니다. 정보와 순서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 손에 꼭 쥐어드렸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신청 화면을 보면서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어떤 서류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지역별 공고를 빠르게 찾아내는 요령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설명란에는 체크리스트 예시 문구와 상담 전화 예시 멘트를 올려두겠습니다. 필요하실 때 꺼내 읽어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고 발품을 덜어드리는 것이 저희 채널의 역할입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내게 맞는 제도를 내 순서로 지금 시작한다. 이것만 마음에 담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 채널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주변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과 한마디가 누군가의 한 달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따뜻한 9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쉬운 설명과 확실한 길잡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걸음만 꼭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희 채널이 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